안녕하십니까. 저희가 저번 시간에서는 변수와 메모리의 관계에 대해서 살펴봤는데요. 이번 시간에는 구조체와 메모리의 관계에 대해서 살펴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저희가 관계를 살펴보기 전에 복습하는 차원에서 구조체를 사용하는 방법에 대해서 먼저 살펴보고요. 그 다음 구조체가 메모리상에서 어떻게 할당이 되는지, 그리고 구조체 간의 복사는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그리고 구조체에 포인터를 적용하면 어떤 형태로 저희가 사용을 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저희가 배열과 구조체의 차이에 대해서 살펴보면, 배열은 같은 형태의 데이터가 여러 개 나열되어 있는 것을 의미를 하고요. 구조체 같은 경우는 배열과 달리 서로 다른 자료형이 하나의 그룹 안에 묶여 있는 것을 의미를 합니다. 그래서 구조체는 다양한 자료형을 그룹화하여서 하나의 변수처럼 처리할 수 있게끔 만들어 놓은 사용자 정의 자료형이 되겠고요. 이렇게 단일 자료형이 아닌 서로 다른 자료형인 구조체가 저희가 어떻게 메모리상에서 동작을 할지 쭉 살펴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저희가 구조체를 다루기 위해서는 구조체를 만드는 방법부터 알아봐야 되겠죠. 그래서 구조체를 생성을 할 때는 먼저 struct이라는 키워드와 그리고 만들 구조체의 이름을 통해서 저희가 구조체를 만들 수가 있고요. 그 다음 저희가 블럭을 통해서 이 구조체 안에 들어갈 묶음 처리할 변수들을 순서대로 나열함으로써 구조체를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만들어진 자료를 우리가 흔히 설계도와 많이 비교를 하고요. 이렇게 만들어진 구조, 설계도를 저희가 실제로 사용을 할 때는 반드시 이 설계도에 생성될 이름, 학생 정보인데 길동의 학생 정보라고 저희가 이름을 지정을 해줘야 되고요. 이때 반드시 이게 구조체다라는 의미에서 struct과 학생 정보라는 구조체다라고 하는 이런 키워드를 붙여서 저희가 변수를 생성을 해야 됩니다. 다만 이렇게 사용하는 방법이 매우 번거롭기 때문에 저희가 일반적으로 변수 쓸 때는 이렇게 캐릭터의 자료형을 가진 변수, int라는 자료형을 가진 나이, 캐릭터라는 변수를 가진 성별, 이런 식으로 자료만 붙이면 되는데, 구조체 같은 경우는 초창기에 구조체 학생 정보라는 게 항상 같이 따라다녀야 됐어요. 다만 이렇게 프로그래밍을 계속 하다 보니 불편한 점들이 생겨서 이 친구들을 우리가 typedef라는 키워드를 통해서 struct 학생 정보를 언더바 학생 정보라는 이름으로 치환을 시킨 후 이 치환된 언더바 학생 정보를 가지고 저희가 구조체를 사용하기 시작했어요. 자, 방금 그 과정이 첫 번째 슬라이드와 두 번째 그림으로 나와 있죠. 다만 저희가 구조체를 만드는데 일일이 typedef를 또 따로 해주려면 이마저도 저희가 번거로운 작업이다 보니까 이 두 개를 아예 하나로 합해서 typedef struct 학생 정보는 이러한 요소를 가지고 있고 이 친구의 별칭을 언더바 학생 정보라고 하겠다라고 하나로 묶어서 사용을 할 수가 있게 되는데요. 이마저도 아니 왜 이름을 만들고 별칭을 따로 만들지 하는 이러한 의구심 때문에 결국 나중에는 맨 오른쪽 하단과 같이 실제 명칭을 생략하고 별칭만 이렇게 지정하는 형태로 저희가 최종적으로 구조체를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C언어 같은 경우, C언어에서 기본적으로 다른 자료형들 같은 경우는 메모리 크기가 정해져 있지 않은데요.
이 크기가 정해져 있지 않은 구조체 같은 경우는 어떤 식으로 메모리에 할당되는지를 저희가 살펴볼 건데요. 자, 예를 들면 캐릭터 20개의 크기를 가진 이름, 그리고 나이, 성별이 이렇게 있을 때 저희가 이 친구들을, 자, 캐릭터는 1바이트, 인트는 4바이트, 캐릭터는 1바이트. 다만 첫 번째 이름 같은 경우는 1바이트가 20개니까 20개의 바이트를 차지를 하겠죠. 그래서 20개 더하기 나이에 해당하는, 인트에 해당하는 4바이트 더하기 성별에 해당하는 1바이트의 크기를 더하면 25라는 값이 나오는데, 과연 실제로 메모리 공간에서 사이즈를 구해보면 이 합의 크기인 25가 나올 것인지 아래 코드에서 한번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포인터와 구조체, 메모리들을 다룰 때 제일 많이 사용하는 키워드 중에 하나가 이 사이즈 오브라는 어떤 자료의 크기를 구해주는 함수를 많이 사용을 하게 되는데요. 스트럭 학생 정보라는 거의 크기를 구해서 int size라는 변수에 저장을 한 채로 저희가 printf로 출력을 해보면 저희의 예상과 달리 28이라는 크기가 출력되는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왜 그런지 한번 살펴보면요. 먼저 캐릭터 20이라는 것은 4바이트 크기의 자료가 총 5개, 즉 20개의 바이트를 저희가 사용을 하고요. 그 다음 int는 1개의 4바이트 영역을 사용을 하는데, 제가 이전 시간에 int는 메모리의 가장 기본 크기를 가진다고 했어요. 즉 저희가 캐릭터라는 걸 선언을 했지만 실제로 이 친구는 1바이트의 데이터를 저장을 하면서 나머지의 비어있는 공간을 같이 기본 크기를 할당받는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비어있는 영역을 저희가 패딩이라는 이름을 붙이고 사용하지 않는 메모리 영역이에요. 그래서 반드시 구조체의 멤버 변수를 지정을 할 때는 이 기본 크기를 유념을 해두고 저희가 멤버 변수를 할당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다시, 자, 이렇게 만들어진 구조체 같은 경우는 단순히 자료의 집합으로서 자료를 저희가 쌓아놓는다고 이것이 정보가 되진 않아요. 정보라는 것은 유의미한 데이터들을 저희가 정보라고도 표현을 하는데, 그래서 이런 구조체를 저희가 정보화를 시키기 위해서는 반드시 처리할 함수가 필요해요. 데이터를 다룰. 자, 그래서 아래 예시에서는 x라는 x, y라는 두 개의 점을 가진 포인트라는 구조체를 하나 선언을 했는데요. 이때 이러한 두 개의 점 P1과 P2 사이에 거리를 구하는 이러한 함수를 P2의 x와 P1의 x, P2의 y와 P1의 y 값을 뺀 dx와 dy를 구해서 저희가, 자, 4라는 건 제곱이에요. 제곱. 그래서 dx의 제곱 더하기 dy의 제곱에 우리 스퀘어는 아까 전 시간에 배웠었죠. 루트를 씌우면 이게 즉 두 점 사이의 거리가 나옵니다. 그래서 이렇게 어떤 점을 구하는 구조체가 있으면, 그리고 이 점들이 여러 개 있을 때 이 두 점 사이의 거리를 구한다든가 하는 식의 데이터들을 처리하는 함수가 반드시 구조체에는 따라와야 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 3,5라는 P1과 5,7이라는 P2가 있으면 P1의 xy는 P1.x, P1.y가 되고, P2의 두 점, P2의 x와 P2의 y는 이렇게 프린터를 해볼 수가 있고요.
마지막으로 3,5와 5,7 사이의 디스턴스, 거리는 얼마이다 라는 식으로 저희가 표현을 할 수가 있죠. 자, 이렇게 만들어진 구조체 같은 경우는 이제 구조체를 처리할 함수뿐만 아니라 구조체들끼리의 값을 대입을 하고 할당을 하고 하는 과정들도 필요한데요. 과연 이런 구조체도 과연 우리가 는이라는 대입 연산자를 통해서 값을 복사할 수 있는지 없는지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구조체 복사를 하기 전에 저희가 배열을 먼저 한번 좀 살펴보면요. 배열과 구조체는 아주 구조가 비슷하죠. 메모리 공간상에 연속적으로 나열되어 있다는 게 비슷한데요. 배열 같은 경우는 예를 들어 A라는 인트에 10개짜리 배열이 있는데 이 A의 배열과 아직 값이 할당되지 않은 똑같은 크기의 B라는 배열이 있으면 우리가 B에다가 A를 복사하고 싶다고 이렇게 집어넣으면 B에 빨간 줄이 뜨면서 에러가 발생을 합니다. 배열 같은 경우는 대입 연산자로 복사를 할 수가 없어요. 왜 그런지에 대해서는 뒤에 이제 배열편에서 다시 한번 더 살펴보도록 하고요. 구조체 같은 경우는 대입 연산자로 복사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B에다가 A라는 값을 대입을 하면 myStructure int A 캐릭터 B CC라는 가진 구조체가 있는데 이때 10과 X와 12.3을 가진 A라는 구조를 만들고 이 친구를 할당되지 않은 B라는 구조체에 값을 대입을 하게 되면 B에 A에는 10이 들어가고 B에는 X가 들어가고 B의 C에는 12.3이 그대로 복사가 됩니다. 배열과는 조금 다르죠. 자, 그리고 구조체 같은 경우는 물론 구조체 하나만 가지고 사용을 할 수도 있는데 이러한 구조체도 연속적으로 여러 개를 사용을 하고 싶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 구조체를 다시 배열로 만들어서 어떤 구조의 나열을 저희가 사용을 할 수가 있는데요. 예를 들면 어떤 학생이 있는데 학생 같은 경우는 번호와 몸무게와 키를 가지고 있다고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어떤 클래스에 학생이 10명이 존재를 하게 되고요. 이러한 10개의 학생을 우리가 일일이 만들기보다는 맨 아래에 있는 것처럼 어떤 클래스 1에 10명의 학생을 배열과 같이 만들어주면 구조체도 배열과 똑같이 사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다만 만들면서 초기값을 지정을 하는 방법에 대해서 저희가 고민을 좀 해볼 필요가 있는데요. 학생이라는 구조 하나당 번호, 몸무게, 키를 갖고 있기 때문에 어떤 구조체 같은 경우는 이런 초기값을 정하는 함수를 하나 만들어서 따로따로 값을 집어넣어서 임시 x라는 변수를 만든 다음에 이 x 리턴 받은 것을 그렇죠? 1과 55.2, 167.5라는 값을 할당 받아서 내부에서 한번 묶은 다음 이 친구를 리턴을 받아서 클래스 1에다가 복사하는 형태로 저희가 초기화를 많이 이루고 있습니다. 이래야지 저희가 나중에 포문을 돌리기도 편하게 되겠죠. 그래서 저희가 구조체를 정의하는 것을 모델링이라고 표현을 할 수가 있고요. 이 구조체를 정의하는 것이야말로 저희가 프로그램에서 있는 수많은 자료들을 효과적으로 표현을 할 수 있는 구조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형태나 현상을 어떠한 특정한 목적에 맞추어서 저희가 이해를 할 수 있어야만 구조체를 만들어낼 수가 있고요.
우리가 만들어진 거를 쉽게 이용하기 쉬운 형태로 저희가 만들어 놔야지 재사용을 하기가 편하겠죠. 그래서 구조체는 다양한 자료형을 우리가 멤버의 변수로 사용할 수 있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고, 다만 이것은 개발자에게 자유를 주는 거기 때문에 개발자 A가 생각하는 구성품과 개발자 B가 생각하는 구성품이 다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일반화라는 과정을 통해서 어떤 구조체를 모델링할 때 주의를 해야 되는 항목이기도 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저희가 살펴볼 것은 이렇게 연속적인 데이터를 저장하는, 그룹으로 저장을 하는 구조체라는 것도 저희가 포인터를 이용을 할 수가 있는데요.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방법은 저희가 일반 포인터 변수를 사용하는 방법과 매우 흡사하고 동일합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아까 전에 살펴봤던 myStructure int a 캐릭터 b 더블 c라는 구조체가 있다고 가정을 하고, a는 10에 x에 12.3이라는 멤버를 각각 A, B, C의 할당을 받았고, 그죠? 구조체 똑같아요. 구조체 명 쓰고 포인터 기호를 붙여주고 우리가 B라는 것을 할당을 받게 되면 이때 이 B는 myStruct의 주소를 저장하는, 별을 안 붙인 건 데이터를 저장하는. 그래서 우리가 어떤 특정 메모리 공간상에 A라는 친구는 10, B라는 친구는 X, C라는 친구는 12.3을 가지고 있는데, 이때 우리가 구조체의 포인터 같은 경우는 주소를 저장하는데, 그러면 A, B, C 세 개의 멤버 변수가 있는데 어떤 주소를 저장을 할까요? 네, 첫 번째인 맨 위에 있는 첫 번째 거의 주소를 가져와요. 1번 주소를, 맨 위에 있는 주소를. 그래서 주소를 추출하는 방법은 우리가 일반 변수랑 똑같습니다. %를 이용해서 A의 주소를 추출해서 B라는 구조체를 저장하는 변수에다가 할당을 할 수가 있고요. 이때 B에는 어떤 게 들어와 있냐? 이 A의 가장 첫 번째인 소문자 A의 주소를 가지고 있습니다. 다만 접근하는 방식이 일반 변수랑은 조금은 다른데요. 저희가 일반 포인터 변수 같은 경우는 포인터 B가 A의 주소를 가지고 있다라고 했을 때 우리가 이 A에 있는 값을 바꾸기 위해서는 포인터 B는 20 이런 형태로 앞에다 별표를 붙인다고 했습니다. 다만 우리가 구조체에서는 구조체에 있는 멤버를 접근하기 위해서는 점을 찍고 멤버 변수에 값을 넣는데요. 이렇게 B처럼 A의 주소 값을 가지고 있는 포인터 변수 같은 경우는 점이 화살표로 바뀌게 돼요. 그래서 B 다시 오른쪽 꺽쇠 X라고 하면 이거의 의미는 아래에 있는 것처럼 B에 저장되어 있는 주소에 값의 영역에 접근을 해서 그거에 X에다가 5를 넣는다라고 표현하는 것과 같게 됩니다. 우리가 표현 방법을 똑같이 쓰면 좋은데 왜 굳이 불편하게 혹은 우리가 헷갈리게 이러한 형식을 추가를 했는지를 살펴보면요. 실제로 코딩을 해보면 아래처럼 코딩하는 게 저희가 이해하기는 편할 수 있어도 타이핑하기가 매우 불편해요. 왜냐하면 별 B.X라고 썼을 때 B가 포인터인지 X가 포인터인지 저희가 알 수가 없죠. 그래서 반드시 괄호를 쳐줘야 되게 되는데 이 과정이 굉장히 번거롭습니다. 그래서 가운데 있는 것처럼 저희가 아래에 있는 방법을 쓸 수도 있지만 점 대신에 오른쪽 화살표를 이용을 해서 포인터 구조체에 저장되어 있는 우리가 멤버 변수에 접근을 할 수 있다.
라는 것을 저희가 이번 과정에서 알 수가 있었고요. 전체적인 예시로 한번 살펴보면요. 먼저 스튜던트, 학생이라는 구조체가 있는데 이때 이 스튜던트라는 구조체는 문자열로 이름을 저장을 하고 그 다음 이게 코리안 잉글리시인 거 봐서 국어 성적과 영어 성적인 것 같죠? 그래서 각각의 어떤 학생의 국어와 영어 성적을 저장하는 구조가 있다라고 가정을 했을 때 우리가 KD 홍길동의 약자인가 봐요. 그래서 홍길동이라는 학생을 우리가 선언을 해서 이 학생의 주소를 추출해서 SP에다 넣었을 때 우리가 이 SP 같은 경우는 포인터 변수이기 때문에 포인터 변수의 네임에 홍길동, SP의 코리안의 90 마지막 타입도 써봤네요. 별표 SP 가로하고 점 잉글리시는 95라는 값을 넣고 저희가 프린트 F를 해서 동작을 확인을 해보면 우리가 이름 같은 경우는 홍길동이 찍힐 거고 국어 점수 같은 경우는 90 그리고 영어 점수에는 95가 출력이 될 거예요. 이거는 SP뿐만 아니라 KB홍이라는 오리지널 변수에도 값이 그렇게 들어가 있을 겁니다. 다른 예제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구조체를 우리가 함수에서 매개 변수로 받는 프로그램을 한번 살펴보면요. 같은 구조죠. 같은 구조의 스튜던트라는 구조가 있는데 우리가 홍이라는 학생의 홍길동 이름과 국어, 영어 점수를 각각 집어넣고 이거를 받는 함수 두 개를 구현을 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일반 변수로 받았을 때는 점을 찍어서 접근을 하고 포인터 변수로 받았을 때는 우리가 화살표를 이용을 해서 우리가 출력을 멤버 변수에 접근을 할 수가 있다. 그래서 똑같이 실행 결과를 보면 홍길동 90점에 80점, 홍길동 90점에 80점이 나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죠. 자, 여기까지해서 저희가 이제 구조체를 어떻게 사용하는지 그리고 구조체는 메모리 공간상에 어떤 식으로 할당이 되는지 그리고 구조체에서 포인터를 사용할 건지는 어떤 식으로 사용될지를 살펴봤는데요. 다음 시간에서는 저희가 함수를 이제 정식으로 배우면서 이 변수의 포인터와 구조체의 포인터가 함수 내에서 어떤 식으로 사용이 되는지 살펴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